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대중화, 셀프 서비스 BI, 현업 이슈와 기술 동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세션은요, 그 해커스 교육그룹의 미래 혁신 전략실에 계시는 손송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원래 오늘 직접 오시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녹화된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저랑 토크한 영상을 어저께 찍은 겁니다. 급하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Q&A는 직접 전화로 접속해가지고 이분께서 답변해 줄 거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손성희 이사님하고 저하고 토크한 영상 30분 정도 될 겁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입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실제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돼 가지고 활용 관련된 현업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해커스 교육그룹의 손상영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손 이사님, 제가 보니까 경력을 보니까, 예. 한국 타이어에서 예. 95년부터 예. 작년까지 예. 21년간 예. 하시다가 이제 해커스 교육그룹으로 지금 이제 미래 전략 혁신실, 네. 미래 혁신 전략실, 네. 예. 좋은 말은 다 붙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쭉 20년간 제조업에 있다가 이렇게 이런 지식 서비스 쪽으로 예. 옮기신 큰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개발직이나 생산 쪽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라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제가 주로 했던 일이 기획 그리고 관리 네. 이쪽 업무를 하고 네. 마지막 했던 일이 이제 ERP 구축이고 사실 같은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네. 좀 자유로운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모험이면 모험인데 이제 그동안 제조업에서 있다가 전혀 이제 문화가 틀리고 그렇죠. 또 비즈니스의 프랙티스가 틀린 서비스로 옮긴 게 서비스업으로 옮긴 게 조금 모험인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업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또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다른 새로운 걸 배운다는 측면에서 네. 좀 즐기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해커스 교육그룹이 예. 저는 이제 옛날에 해커스 영어는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교육그룹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미래 혁신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영어 말고 예. 지금 또 다른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를 뭔가 기획하고 준비하실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익하고 토플에 특화된 영어 전문 학원이었다는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모습이고 네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토익하고 토플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원 비즈니스에 네.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아.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비즈니스로 다각화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또 다각화를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게 기존 사업에 대해서 탄탄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맡은 역할은 첫 번째는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정비 작업과 그 다음에 효율성을 다지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했던 뭐 기획 업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지만 네. 이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네. 또 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이제 가능성을 탐구하고 또 그래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보니까 기존의 거를 잘 정비하고 예. 효율성을 추구하고 예. 또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 그러려면 뭐 오늘 우리 주제인 이 데이터를 진짜 잘 분석하고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데이터가 킬 것 같아요. 예. 뭔가 살아있는 데이터. 그죠? 네.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네. 자,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전에 제조업에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이런 제조업에 하고, 이런 지식 서비스업하고, 지금 또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 기획 쪽의 어떤 패턴이랄까요? 뭔가 좀 이렇게 다를 것 같아요. 뭐, 크게 다른 점이 뭔지, 예. 딱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가장 큰 게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이제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시장 니즈에 맞춰서
개발하거나 네. 그 생산의 준비를 할 때 네.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음.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이제 검토하는 시간도 길고 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라인까지 구성한다고 하면 거의 뭐 1년,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네네. 또 들어가는 돈의 규모도 몇 천억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고 또 주변 데이터들을 네. 좀 혹시 부족하거나 미심쩍은 데이터들은 더 찾아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새로 옮긴 회사를 보면은 네. 기존 회사가 가장 틀린 점이 뭐냐면 네. 기존에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고객 이런 분들이 네. 사실은 진짜 고객이 아니었어요. 파트너죠. 어떻게 예, 보면 사업 파트너. 맞습니다. 네. 그 중간 유통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엔드 유저들한테 공급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엔드 유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저희는 사실 중간 도매상들에 대해서만 그렇죠. 관리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서비스업으로 오고 나니까 저희가 이 엔드 유저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또 이분들이 그 충성도가 높고 그렇지도 않고 뭐 간단하게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다가 몇 초가 지연되고 그것 때문에 수강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학원으로 가버리시는 분들 네네.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또 수강 신청하고 하루 만에 강의 한 번 듣고 전 이 강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네. 수강 취소하고 나가버리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 그동안 네. 제조업에서 흔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다이나믹하고 네네. 그래서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하고 네. 사실은 아, 그 피부로 와닿는구나, 지금은. 그렇죠. 그전에는 그게 피상적이었어요. 네, 사실 뭐 네.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영업에서 오는 소리를 네네. 한 달이 건너서 접해 들었다면은 지금은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 네. 강의실이고 네. 수강 시청하는 데고 이제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뭐 몇 달 정도 걸려서 시간 여유 가지고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서 검토한다. 사실 그러면 이미 그렇네.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저희 업종에서 6개월은 네. 지금하고 구한말 정도 시간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이게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맞냐 틀리냐 사실 오래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내가 가용한 데이터들을 예. 거기서 이제 확실한 걸 빨리 뽑아서 예. 뭔가 빨리 액션을 빨리 계속 취하고 예. 또 튜닝을 하고 예. 뭔가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나간 다음에 수시로 이제 뭐 그전 회사에서 전략을 한번 정하고 진행하면 사실 큰 방향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 가는 방향에서. 네. 근데 지금 업종은 어. 진행하면서도 상황변에 따라서 이게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카멜레온처럼 막. 예. 네. 그렇지 않고 처음에 정한 방향 이 방향이 이리 가겠다 고수하면은 사실은 잘못 갈 가능성도 있고 네네.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진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나 기획이라는 게 업종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사실 그 부분에선 대원칙에선 차이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네네. 이 세부 디테일로 가면은 이 제 체질 자체를 네. 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뭐 다이나믹하고 재밌긴 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뭐 이런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중심에 있으신 게 본인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회사의 어떤 경영 전략실 뭐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있으시나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을 예. 그 만나 뵙고 보고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궁금할 것 같은데 저도 그 대표님들이 좋아하는 그 보고서 양식이랄까? 보고서 예. 형식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물론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 경험상. 예. 뭐 제 경험상으로 네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실무자 시절에는 네. 이제 사원이나 대리 시절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구성을 하다 보면 자, 서론은 이렇게 시작해서 중간에 이런 그 근거 자료가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이렇게 짜 있고 결론이 네. 이렇게 도출됩니다. 네네. 근데 보고서가 점점 많아지고 네.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사원 시절 대리 시절에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이제 PT 얘기를 하시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인가, 말을 잘해야 될 것인가. 네네. 근데 사실은 윗분들이 제가 모시는 윗분들이 인정받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짧고 굵게 네. 임팩트를 끌어내는 거. 어. 또 그분들이 결국은 그분들이 좋아하는 보고서가 최고 경영자들이 좋아하는 보고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결론이 쉽게 보이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긴 보고서에서 바로 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 있는 보고서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데 네네. 사실 이게 최근 트렌드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요새 이제 큰 회사들의 지금 공통적인 움직임이 뭐냐면 왜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왜 파워포인트를 한 번 더 작업해서 이중 일을 하느냐. 왜 필터링 하느냐? 예. 너네 하나하나가 결국 다 비용을 잡아먹고 있는데 그 이중 일을 하는데 이 많은 애들이 있는 것. 네네. 사실 이제 기획실이라는 게 또는 대부분 회사가 그렇죠. 마케팅이나 기획실이라는 데가 네. 거기서 실제로 전략을 도출하고 마케팅 정책을 도출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걸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그 필터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비용으로 잡아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없애고 이런 추세로 가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세상이 돌고 돌 것 같아요. 다시 또 그런 그 사람들이 빠졌다가 다시 또 늘어나면서 파워포인트가 또 중요하게 쓰이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 하고 한다면은 이 BI를 움직이는 두뇌가 알파고가 발달한 AI가 나오는 정도까지 가지 않는 한은 네네. 아마 그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내 의지를 경영층의 의지로 만들고 그 경영층을 통해서 회사를 움직여 나가고 뭔가 회사를 구현되게 바꿔 하고. 나가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선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 네네. 그 점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림도 중요하고 네. 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그걸 실제로 이제 PT를 하는 그 화술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BI를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진짜 뭐 이런 말 그런 거 보면 BI 이런다 보면 뭐 비즈니스 통찰을 준다, 인사이트 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진짜 뭔가 그런 그 예전에 90년대 때는 뭐 숫자나 그냥 텍스트로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엄청나게 좋은 이제 직관적인 UI도 많아졌고 예. 비주얼도 좋아졌는데 예. 진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비주얼을 봤을 때 예. 비즈니스 통찰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예. 뭔가 그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뭐 어떤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좋아졌는지 어떻습니까? 그 관점은? 그 관점에서는 분명히 좋아진 건 좋아졌다 할 수 있는 게 네. 단순하게 숫자만 나열된 것과 그 숫자가 도식화돼서 네. 보여지는 거는 틀리거든요. 네. 숫자는 옆에 숫자와 비교를 해야 되지만 네. 도식화된 거는 그림으로 네. 비교가 되거든요. 네. 네. 아, 여기서 바닥을 쳤다. 네. 여기서 어. 고점을 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식화가 돼서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과거보다 분명히 발달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게 개개인의 아까 말씀하신 인사이트라는 거, 개인의 통찰력이라는 걸 네네. 대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 숫자의 변화, 그다음에 도표상에서 그래프의 변화가
그거는 결과치고 네. 결국은 그 결과를 뽑아내는 원인이 무엇이냐, 인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BI도 네.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또 그리고 상관관계가 인간관계 1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거기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BI가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BI가 나오지 않는 한 그쵸. 어차피 사람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결국은 뭐 나비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인이 사실은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은 시스템이 그런 것까지 걸러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요즘 보면 암 같은 것도요. 예. 비하자면 암이 옛날에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예.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것처럼 다양한 진단 기술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보니까 예. 그런 것처럼 결국 이제 그 의사가 판단하는 거고 결국 이제 사람이 기획실이 판단하겠지만 그 다양한 형태의 뭔가 그런 이제 표현을 예. 많이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예. 판단은 좀 더 구체화되고 예. 정확해지진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로 이제 투 트랙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존 사업의 안정화,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 네네. 근데 사실 기존 사업에 대한 안정화 부분은 네. PD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현존하는 비즈니스고 현재까지 경험치가 있고 네. 그러면 그 비즈니스의 움직임이 과거의 트렌드를 가지고 대입해서 네.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유용한 툴이 맞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 중에 그 옥시에서 만든 공기청정제 문제 네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밝혀낸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사실 급성 폐렴으로 들어온 환자들이 원인 그 병이 발생 원인이 뭔지 굉장히 찾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원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공기청정기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네. 살균제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과거에 보이지 않은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잡아내는 거. 첫 번째 그게 여러 가지 실험으로 해서 밝혀낼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어떤 면에서 운도 필요한 거고 네네. 어떤 면에서 이제 직관도 필요한 거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결국 양립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10년 전에 지금의 모습을 알 수 없거든요. 네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그렇죠.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모르는데 네네. 이 부분을 IT라는 게 우리한테 10년 후의 모습을 예측을 해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네네. 첫 번째 예측도 못 해주고 두 번째가 실제로 바꿔나가는 거. 결국은 그것은 사람의 몫이 사람의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요즘 이제 뭐 빅데이터 뭐 다루는데 결국 이제 지금까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지금까지 이제 기업에서 내부 데이터만 다뤘는데 예. 이제는 기업의 외부에 있는 데이터까지 이제 다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사님께서 지금 현재 많은 데이터를 지금 많이 다루고 계실 텐데 현재 내가 이거를 지금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정말 이건 내가 활용하고 싶은 내부 데이터는 어떤 거며 외부 데이터는 어떤 건지 뭐 그러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경쟁사 분석을 하고 싶다. 네. 근데 경쟁사의 자료는 네. 공시된 손익계산서 말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어? 경쟁사의 트렌드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같은 업종이라면 네. 서로 하는 행태가 비슷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툴이 있다면은 그쪽의 결과치를 가지고 그쪽의 내부를 사실 제일 좋은 건 그 회사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건데 네. 간첩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내부의 행태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상관관계 같은 것들. 예, 거울로 투영해 보고 싶은 거. 그러면은 사실 그 면에서 보면은 내부에는 충분한 데이터들이 있는 게 그렇죠.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모두 네.
다큐멘트로 ERP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비단 회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물류 데이터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이제 경쟁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 야, 근데 생각만큼 쉽진 않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많이 신선한데요, 굉장히? 많이 시도해봤어요. 그래요? 예. 그전 회사에서도 시도해보고 근데 결국은 첫 번째는 과거에는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굉장히 오래전에 가서 윈도우 3.1이 아니고 도스 버전으로 움직이던 그때부터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도스라만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예,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움직이던 그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세분해서 못 넣었어요. 메모리의 용량 때문에, 네네네. 프로세서의 한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액티비티가 구별이 안 돼요. 네네. 근데 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대부분 액티비티가 구별되고 특히 이제 SAP를 필두로 한 ERP를 쓰는 회사들은 그 액티비티의 단계가 네네. 시스템에서 데이터로 누적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누적된 데이터들을 이제 그 분석해내면서 뭐 내부적으로는 프로세스가 어느 부분에서 꼬여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할 포인트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상대방이 뭘 하는지 상대방 회사를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추정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공시되는 정보는 결국은 작년 거거든요. 네네. 미래에 대한 추정은 결국은 또 그거 역시 네. 결국은 분석하는 사람의 몫이 되더라고요. 아직 알파고가 좀 더 진화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또 역으로 진짜 이사님은 요번에 그 예. 3월달 알파고 예. 그걸 보면서 예.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하시는 업무들도 데이터 하다 보니까.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아직은 네. 이세돌이 알파고랑 싸운 게 아니고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투입된 구글의 엔지니어들을 상대한 것이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적인 단계는 그 단계인데 근데 사실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한번 가속을 그렇죠. 내면 터닝 포인트가 넘어가면 예. 어떤 무서운 경쟁을 속도로 넘어- 발전해 가니까 그 끝이 어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네. 예. 해커스 교육그룹에서 이제 셀프 BI, 예. SAP 루미나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이런 그 예전에 그게 BI였는데 셀프 BI가 도입되면 그것이 잘 활성화된다는 것은 현업에서 예. 그거를 잘 이제 활용한다는 건데 예. 현업에서 그런 이제 셀프 BI를 잘 활용하려면 예. 어떤 준비랄까, 어떤 문화랄까, 뭔가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해커스 교육그룹 같은 경우는 강한 니즈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업종 자체가 네. 하루하루가 틀리고 또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과거의 트렌드들을 빨리 분석해보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쓰던 BI들도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차이는 것 같아요. 과거의 BI가 이 DB 베이스로 개발자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은 네네.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룸이라는 네. 이제 유저들이 네. 자기가 원하는 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면에서는 이제 좀 새로운 뷰를 보고 싶을 때 리드 타임이 걸렸던 거 네. 개발자들한테 부탁하고 개발자들이 그걸 만들어서 줄 때까지 그 커뮤니케이션 시간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유저가 보고 싶은 뷰를 정확하게 개발자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때문에 시간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유저 본인이 네. 뷰를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거. 그 점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아직까지 좀 더 해결해야 되는 건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데이터들이 유저들의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인사이트를 그렇죠. 잡을 수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네. 시스템이 아직은 커버하지 네.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유저 숙련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뭐 미국에서는 가장 섹시한 직업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 애널리스트, 뭐 데이터 분석가 뭐 그럴 거였는데 정말 그
결국 이제 거기 데이터에서 예. 그 뭔가 자기가 통찰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현업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 이제 이런 툴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럼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트레이닝이랄까? 어떤 공부? 뭐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본인이 각자가 뭐 좀 추천하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이 제 경험이 네, 완벽한 그러니까 정답이라 할 수가 없는 거고 네네네. 참 대답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결국은 본인이 하는 일에서 네. 자기가 하는 일, 네. 그 밖에서 벌어지는 일, 그다음에 그 앞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면서 아, 그 경험치를 올리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예. 그 과거 일, 앞뒤의 일을 그 상관관계,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거 옆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쵸. 하고 있는 일,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 예. 관점을 가져야 된다. 예. 이게 좋으신 관점인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네가 갖고 있는 노하우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회사를 옮기면서 이제 아, 네네. 그 또 다른 회사의 면접관이 질문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어떻게 하면 이제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예. 근데 거기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하우 저는 없습니다. 단지 경험을 더 많이 쌓고 데이터 하나하나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에 디깅해서 들어가서 더 깊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는 거지. 네. 내가 그런 특별한 노하우나 무슨 이런 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사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원했던 대답이었고 네. 또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도 왕도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그 본질을 그죠. 예. 본질이란 게 뭐 공식처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툴이나 이런 것이 수단이 좋아졌을 뿐이지. 그렇죠.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분들 많이 들을 것 같고 뭐 또 재무나 기획 쪽에 있는 분들한테 그 뭐 어떻게 보면 후배가 될 수도 있겠죠. 분들한테 그런 커리어를 갖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선배로서 20년 넘게 쭉 그런 그 길을 겪으신 건데 지금도 사실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자금부터 시작한 이유가 죄송합니다. 회사에 지원서를 내러 갔는데 희망부서를 쓰지 않고 갔었어요. 네. 인사팀 직원이 쓰라고 회사에 무슨 부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네. 준비 안 된 사원이네. 근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신 있는 전공 분야를 써라 해서 쓴 게 재무 썼더니 자금부로 갔어요. 네네네. 근데 이 자금부에서 몇 년 있다가 또 하다 보니까 기획실도 해보고 싶은 일이 되고 또 관리도 해보고 싶은 일이 되고 근데 물론 그러면서 커리어가 나중에 20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커리어를 나름대로는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변하지 않는 자세. 어느 일을 하든지 거기서 이 자기 것을 최대한 만들면서 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인과관계들에 대해서 계속 그 파악하고 또 조율해가고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자산이 되고 그게 조합이 돼서 사실 기획이라는 게 어느 순간 떠오르는 반짝한 아이디어로 나오는 기획은 없거든요. 네네. 과거의 경험이 뭉쳐지고 옆에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해준 게 뭉쳐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그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라고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들한테 아니 왜 그런 당연한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게 정답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네.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뭐 갑자기 떠오른 게 예. 요즘 뭐 빅데이터, 모바일, 예. 뭐 클라우드, 뭐 셀프 비아 뭐좀 막 나오잖아요. 기술이 막 예. 그 새로운 것도 막 나오는데, 근데 그런 이제 IT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수단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그런 걸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이제 관리 부분이나 기획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직 좀 생뚱맞이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옛날에 익숙한 거에만 집착을 하고 예.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팁을 주신다면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팁이랄까? 그냥 그래서 이게 제가 2007년에 엑셀을 포기할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엑셀 2007 버전이 나오면서 네. UI가 바뀌었어요. 음. 그 전에 보던 화면하고 바뀐 화면하고 완전히 달라졌군요. 완전히 네. 달라지면서 네. 이 처음에는 이 메뉴 하나하나 찾는 게 힘들었거든요. 아, 나도 이제 실물을 띄는 데서 이제 벗어나는 계시가 아닌가. 근데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우스워요. 제가 왜 그때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했을까. 네. 그 다음에 그 광고 중에 정말 이제 이 마음에 와닿는 광고가 뭐냐면 LG에서 스마트폰 광고한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전화, 네. 알람? 근데 사실은 그게 스마트폰 광고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카톡 보내고 네네. 모든 걸 다 하세요. 근데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거는 내가 막고 싶다고 해서 막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그걸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새로 등장한 기술들, 새로운 흐름들 거부하지 말고 즐기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이걸 마친 걸로 하겠고요. 좀 이따 이제 Q&A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여러분들도 이분도 그냥 보통 우리 같이 이제 직장 생활 쭉 20년 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좋은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토크화이트 좀 나오셔가지고 이분처럼 같이 공유해 주시는 문화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송 이사님 제 말씀 잘 들으십니까? 예, 지금은 잘 들립니다. 네. 예. 자, 이제 바로 많은 질문 나왔습니다. 근데 예. 이제, 또 코멘트 주신 분도 있습니다. 박선희님께서는 항상 정답은 당연한 것이다. 많이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예. 조영구님께서도 경험이 필수지만 교육이 없이 경험만이라면 허비한 시간이 많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허규현님 질문입니다. 예. 도약과 발전을 하고 싶지만 사실 예. 직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윗분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BI를 가지고 어떻게 윗분한테 설명하고 풀어가는 게 좋을지요? BI 자체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로 이제 가공할 수 있다는 그거는 충분히 툴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데이터가 의사결정하는데 사실 도움은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걸 이제 설득할 수 있는가, 결국 설득이 기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이승현님께서요, 경험이 답이라면 다양한 IT 변화 속에서 예. 어떤 걸 경험하는 게 좋은 밑거름이 될런지요? 그거는 그것도 이제 뭐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새로운 것을 막 해서 업무 상관없이 막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예. 주변에 내 업무 연관된 IT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예. 확실하게 예. 차근차근히 숙달하라는 얘기 말씀이십니까? 예. 뭐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도 사실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전략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략 방향. 예. 이게 앞으로 내가 예상하기에 앞으로 쓸 기술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 부분이 점점 이제 확장될 것 같은 확신인 것도 아니고 네. 사실 당장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걸 경험한다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것도 리스크가 동반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기 주변부터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허성현님께서요. 예. 데이터 분석 대중화를 이야기할 만큼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기업에서? 아니면 이런 것들이 결국 모두가 갖춰야 할 기본 사항이 될까요? 제 생각엔 후자라고 봅니다. 모두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데이터를 분석을 위한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 그게 오히려 비효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용하는 사람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서로 틀리면은, 네. 그 내부에서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예. 개인적으로는 저기 이사님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게 미국이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이제 컴퓨터가 앞으로 알파고뿐만 아니라 엄청 컴퓨터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세질 텐데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우리도 확실히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생존에 아주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네. 예. 자, 김은정님께서요. 아까 예. 그 상관관계 나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경쟁사하고 그런 것들 추이 예. 그런 것들이 경험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일까요? 저도 상관관계를 참 읽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 저도 아직은 이게 어떻게 가는 게 맞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은 없거든요. 네. 이제 그 그림을 앞으로 그려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점점 이제 시스템이 그걸 커버를 해주고 또 회사 내부에 쌓이는 데이터들이 점점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노하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직에 향상될 거고 이제 현재로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네.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시영님께서요. 외부 통계 분석 전문가와 현업, 예. 현장 실무자와 협업이 콜라보가 원활할까요? 통계 전문가를 고용해서 내부 예. 컨설팅 조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 통계 전문가를 따로 일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맞다 틀리다 해서 바로 답변 드리기 힘들지만 이제 결국 이게 내부에 있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중요한 거는 네. 그 데이터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하고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과연 그 쓸만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니까요. 네네. 자, 한만호님께서요. 셀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현업 사용자들의 성숙도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현업들에 대한 교육 체계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요? 저희 회사 규모가 아직 큰 규모가 아니니까 이제 체계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좀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런 예. 앞으로는 그런 이제 그 현업들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교육 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 체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손석희가 된 느낌이에요. 시선 집중. 보통 손석희 시선 집중에서는 보통 게스트가 구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추궁하는데 전 추궁한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박남기 씨, 간접 경험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관련된 책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거 예상 질문을 좀 주시지 그랬어요. 저도 몰라요. 이거 막 실시간 나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어본 책이 많지가 않아서. 네, 저도 어제 처음 뵀는데 책을 많이 안 읽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보니까. 네, 그 너무 느낌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전화하기가 해서 귀가 좀 뜨거우실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주희님, 결국 데이터 과학자는 업무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현업이 셀프 서비스 분석을 직접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업이 이런 셀프 서비스 BI 같은 것을 하기 예. 위한 동기부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기부여. 아, 동기부여. 네네. 그 동기부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BI를 먼저 설치하겠다가 좀 제 생각에는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고 마찬가지로 남들이 한다고 아니면은 네.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보고 결국은 이제 그게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든 아니면 복잡한 시스템이든 진일보한 시스템이든 결국은 현업에서 그 툴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야지 그 니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갖다 쓰든 결국은 쓰는 사람의 역량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게 답변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동기부여라는 게 먼저 동기부여가 된 다음에 시스템을 들어오는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시스템을 들어와서 니네가 쓸 수 있는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 조금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사님 굉장히 회사에 중요한 지금 업무 때문에 지금 외부에 출장 가셔가지고 지금 회의하셔야 되는데 저희 때문에 지금 시간을 10분 정도 내주셔가지고 접수하셔서 또 이제 답변까지 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사님. 아닙니다. 저도 네. 이제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네네. 자, 예. 하여튼 다음번에 한번 더 다시 한번 이런 편안한 시간에 한번 또 좋은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